네,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죠? 날씨 진짜 좋은 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복궁역입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일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겠습니다. 와, 날씨 진짜 좋지 않습니까? 하늘이 예술이에요. 지하철역에 한 10분 정도 걸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제가 만날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다름이 아니라 한 잡지사에서 저를 인터뷰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잡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보셨던 퀸 이명웅 소식도 많이 다뤘었는데요. 퀸 잡지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서 10월호에 제 기사가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분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전 여기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기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당한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일단 처음에 그러면 저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신 거죠? 그게 원주 MBC가 제 첫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DJ 뽑는다 해서 서울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DJ를 하다가 뉴스도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던 게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MBN 앵커도 같이 하면서 MBN에서 한 8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채널A 스카웃돼서 채널A에서 아나운서 팀장하고 문화부 차장하고 그러다가 퇴직을 한 거죠. 언제 하신 거예요, 퇴직은? 2017년인가? 어머, 2017년? 네. 원래부터 그럼 임영웅 씨 팬이셨던 거예요? 저는 종편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미스터 트롯 끝나고 JTBC에 나온 임영웅 씨 얼굴을 잠깐 보긴 했었고 소문은 엄청 많이 들었죠. 왜냐면 그때 시청률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 직장에 계시던 분들도 얘기하고, 또 저희가 이 앵커리의 똑TV를 2021년 11월에 런칭을 했는데, 원래 제가 시사를 하던 사람이라서 시사 이슈나 경제 이슈 뭐 이런 걸로 원래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독자 중에 한 분이 저희들은 사연을 보낸 거예요. 임영웅 씨 콘서트가 열린다. 근데 티켓팅을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티켓팅을 성공할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을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티켓팅에도 비법이 있나? 그래서 완전 있죠.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돌 덕후로 오래 이제 티켓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라디오 같이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와가지고 티켓팅 비법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 친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발의 차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티켓팅을 배웠으니까 대표님이 배웠으면 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방법으로, 야, 티켓팅에 성공을 했으면 가보자. 어떤 콘서트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 표 한 장을 못 구해서 고민을 하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 성공했으니까 콘서트를 갔는데 처음 봤어요, 그런 걸.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도 너무 생경하고 너무 놀랍고, 그리고 와서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콘서트, 우선 콘서트 갔을 때 제일 놀란 거는, 이전에도 제가 콘서트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가수들 라이브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 라이브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계속 노래를 듣다가 제가 버스 안에서 울어가지고 임영웅 씨의 1집 앨범 노래를 듣다가, 그러면서 노래를 계속 듣고, 그리고 콘서트 갔던 영상을 올렸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창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콘서트 현장을 다 갔어요, 저희가. 제가 이후에도 티켓팅해서 콘서트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팬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로 웅며든다고 하는데, 임영웅 씨를 처음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가 계속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앵커리의 똑TV를 시작하면서 모토 중에 하나는, 그거는 임영웅 씨와 상관없이 처음에 채널을 시작할 때 저희가 욕망해도 괜찮아가 저희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자꾸 뒷전으로 밀리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욕망해도 괜찮아 이거 어떠냐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나이가 되지 않았냐.
나를 위해서도 시간을 좀 보내고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명웅 씨 팬분들을 보고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우리 모토랑도 굉장히 적합한 거다. 콘서트 가보면 태어나서 처음 콘서트장 오신 분도 많고요. 처음 덕지신 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일 놀랬던 거는 콘서트장에 처음 오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해 3월에 이명웅 씨 콘서트를 소재로 한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영화관에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70년 만에, 80년 만에, 30년 만에. 저 영화관 정말 오랜만이에요. 20년 됐어요. 영화관에 처음 왔어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러네요. 또 그런 얘기 또 뭉클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과거, 저의 현재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영웅 시대 팬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실은.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뭐 친구한테나 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제일 매력이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매력이요? 아, 제가 진짜 이 질문 많이 했는데, 이 질문 답이 이렇게 어렵군요. 첫 번째는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게, TV에서 보는 거는 그것만 봐도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기절해요. 그러니까 제가 콘서트를 진행도 하고, 공개방송도 하고 하면, 라이브를 음원만큼만 불러도 진짜 잘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명웅 씨는 라이브를 들으면 저게 녹음을 한 건지 본인이 부르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음원보다 훨씬 생생한 느낌이 있고 콘서트장마다 컨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를 진짜 감동적으로 잘해서 좋은 노래 들으면 그것 자체로도 사람한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노래를 정말 잘한다는 거. 그리고 가서 라이브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서 보는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약간 심장을 울려서 나를 힐링시켜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콘서트를 제가 처음 봤잖아요. 근데 진행을 정말 잘해요. 저도 제가 첫 방송, 제 목소리가 전파 처음 탄 게 1998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지간한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근데 저기서 저런 멘트를 한다고? 되게 놀랐고 그래서 컨텐츠가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너무 잘해요.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자연스럽고 호흡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깍듯해서 좀 약간 뭐 좀 진실한 청년 같은 이미지가 사실 좀 네, 있죠. 그냥 그게 화면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명웅 씨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이명웅 씨가 팬들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팬들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팬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그 태도에서 우러나와요.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콘서트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팬들이 다 나가잖아요. 나가고 나면 본인이 이러고 커튼 뒤에서 팬들을 보고 있어요. 다 나갈 때까지 자기가 배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아름다운 청년?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도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남에게 저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이렇게 그랬을까? 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모든 팬들이 다 콘서트를 가지 못하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명웅 씨 노래가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명웅 씨 노래를 제가 아까 잘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표현이 있으면 그걸 하고 싶은데 마음을 위로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팬분들 만나서 많이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명웅 씨 노래를 들은 어떤 분이 노래를 잘해서 귀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상처를 위로해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노래를 못 듣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로받는 경험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위로받은 경험으로 고마웠던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몰입하게 되는 거죠. 임영웅 씨가 이제 팬들하고 다 모이고 싶은데 임영웅 씨는 혼자고 팬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콘서트는 사실 또 티켓팅이 성공해야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시축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시축하는 축구장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티켓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콘서트보다. 그래서 팬들하고 봄나들이 가고 싶어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축구장을 오신 분도 많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축구장 혼자 안 오잖아요. 남편분하고 오고 아들하고 오고. 그래서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하러 오면서 보통은 시축하고 가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시축 공만 차고 간대요. 그리고 중간에 공연이 있으니까 공연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임영웅 씨는 본인이 제 뒤에 있었어요. 저 뒤에. 그러니까 VIP석 아니고 보통 관람석에서 같이 하고 3시간 동안 3시간이죠. 거의 3시간, 4시 시작해서 거의 뭐 6시, 7시까지 있었으니까 같이 축구를 봤어요, 임영웅 씨랑. 그런데 그 상암 경기장 잔디 상하지 말라고 본인이 축구화를 구해서 신고 시축 무대를 하고 같이 왔던 댄서들한테 축구화를 다 사주고 거마비도 안 받고 이런 얘기들이 팬들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힘들이 지금 거기까지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임영웅 씨는 좀 이렇게 팬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소통의 제와. 엄청나요. 진짜. 팬카페에 글을 많이 올린다거나 뭐 그런 콘서트에 가보면 제가 느끼는 느낌은 가보면은 이 가수와 나가 일대 다의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한 사람이 많은 맞아요. 중에 좋아하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개인을 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룹이 맞아요. 아니라 인디비주얼. 1대1로 계속 소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그게 좀 굉장한 말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아픈 거를 나았다는 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그냥 위로를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이나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도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 경험들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난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겠다라든지 뭐 그런 혹시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어요? 앞으로는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앵커리 똑TV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듯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저는 임영웅 씨도 좋아하지만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영웅 시대 팬들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제가 오픈 스튜디오 할 때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아직도 잊혀버리지 않는 게 80대 중반의 팬이셨어요. 근데 원피스 너무 예쁘게 입으시고 점심때 너무 더운데 헐레벌 또 들어오세요, 카페로. 그래서 앉으세요. 제가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게요. 물 드렸더니 앉으셔서 자그마한 체구의 팬분께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나를 제 친구가 나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 친구 중에 걸어서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집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밥 챙겨드리고 집안일 하셔야 되니까 그 짬을 내서 잠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정릉이셨으니까 저희가 방이동이었으니까 1시간을 넘게 지하철 타시고 지하철역이 되게 멀어요. 거기를 혼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뭘 꺼내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조그만 굿즈를 갖고 계시던 거를 혹시 여기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너무 참 좋지 않아요? 그러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참 좋지 않냐고. 그 세포가 본인이 죽었었는데 그 세포를 살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변에 꼭 임영웅 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는 걸 꼭 해보라고 권한대요. 자기의 죽어있던 세포가 살아난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저 마음을 저렇게 갖고 계신 그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제가 다음 질문으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거든요. 사실 팬이 문화를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잖아요. 이제 가까이서 이 팬들 문화를 많이 보시니까 그런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 말씀이 답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임영웅 씨 활동 중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기대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게 이제 투어 콘서트인데 그게 이제 10월 27일부터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이제 투어 콘서트를 할 건데 작년에도 티켓팅이 갈수록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손을 떨어가면서 했거든요. 무대가 어떨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우주라고 하는 철학적인 주제를 노래로 녹이고 무대로 녹이는 게 약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하는 친구들한테 우주 비행사의 심경을 노래로 만들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누나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가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이제 해외 콘서트를 이번에 하면 저번에 LA를 못 가가지고 너무 땅을 치고 배가 아팠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거기도 제 자리가 있을지 네,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현경 아나운서의 뭐 앞으로 계획이나 뭐 다른 그런 건 없으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저 일하시면서. 개인적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만들어진 컨텐츠를 소화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산하는 컨텐츠를 갖고 싶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무대를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감상을 갖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제가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미디어 비평 수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미디어 비평. 왜냐면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정말 재미없다 라고 하면서 겨우 졸업을 했는데 임영웅 씨 노래 듣고 뭐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그게 OTT 서비스로 되고 콘텐츠가 원서스 멀티 유즈를 하잖아요. 나 미디어 비평이라는 걸 공부를 좀 차라리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제대로 이거 분석도 해보고 네. 이렇게 그런 그리고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으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읽어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런 감상과 내가 느끼는 것들을 좀 보관해고 두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원래 아나운서 됐을 때 바바라 월터스가 70대까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바라 월터스가 했던 것보다 더 오래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그때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방송도 깊이가 있어지는 방송을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긴 해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